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제 마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주의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렇게 미치광이 전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치광이 전술인지 아니면 진짜 미쳤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목표라고 한다면 바로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극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로봇, 그 다음에 우주 기술을 개발하는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또 리쇼어링, 언쇼어링을 통해서 해외에 투자되어 있던 미국 기업을 복귀시키고 외국 기업을 미국 투자하게끔 하고, 또 복지나 사회보장, 의료보험을 줄이고 교육 및 국방, 대의원주를 줄여서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부담했던 재정 부담을 외국에 전가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퍼거슨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퍼거슨 교수가 분석한 걸 보면은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몰락하는 그 출발점은 바로 국가부채 이자율이 국방비를 능가하는 순간부터 쇠퇴가 시작됐다고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영 제국이라든지 오스만 제국의 몰락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퍼거슨 한계에 직면한 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2024년부터 미국의 국가부채의 이자율이 국방 예산을 능가하기 시작했고, 작년에도 능가했고 올해도 능가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그 생산성을 높이고, 아까 제기했던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마가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미국의 국가부채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이 성공을 했지만 그 베트남 전쟁 때는 오히려 미국의 달러 패권을 종식시키는 이런 역작용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어째서 이란을 침공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퍼거슨 법칙의 재정적 경고와 본인이 내세웠던 돈노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멀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가모전략서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정책 초점은 서방구에 맞추겠다. 다시 말하면 북미, 중남미 이쪽에 독점적 영향력을 가지면서 다른 지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돈노주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란과의 전쟁을 왜 개시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란의 핵 능력이 우라늄 농축 60% 농축이 약 450kg 정도를 보유했고, 실제로 90%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까지는 몇 주 정도에 소요된다는 판단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개발 임박이라고 하는 레이드라인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미국은 이란 침공의 명분을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반미 반서방 권위주의 연대, 크링크라고 합니다. 크링크는 차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란, 노스코리아 이 네 나라를 가리켜서 크링크, 반미 권위주의 연대라고 하는데, 이 연대 고리를 차단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죠. 특히 이란의 핵심 대리 세력, 프록시 또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IRI 등의 네트워크를 와해시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중동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원유 수입의 세 번째 국가인 이란을 압박함으로써 결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런 부분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제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승리를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12시간, 개전 초기 12시간 동안 900회의 대규모 공습을 했고, 실제로 참수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붕괴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 우위에서 새로운 딜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패배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암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란의 군사적 저항입니다. 이번에 가장 보여줬던 것은 미군을 괴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확증 파괴식으로 경제 보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또 하나는 미군을 지원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비대칭 그 협상력으로서 세계 경제 무기화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을 통해서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합하면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70 정도 했던 1배럴당 원유가가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신음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 내에 반전 여론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정전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계속해서 목소리는 높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들은 제가 따로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즉각적 영구 후전인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물이 통항했다고 했지만 실제 합의 내용을 보면 60일만 통행을 면제하도록 했고 또 전쟁의 대가로 3천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 우선 절반을 해제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패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마치 전쟁 패배 국가가 배상금을 내는 듯한 이런 결과를 낳았고요. 다만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이란의 핵물질을 폐기하고 이 부분을 이제 보장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란 내에서 IAEA 감시하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란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종전 범위에 레바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친이란 프록시인 레바논 하마스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이 갖도록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지금 주둔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정전 합의의 불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